안녕하세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여러분, 아마 미국 ETF랑 한국 ETF 사이에서 고민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쫙 모아서 이 두 시장 ETF가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투자, 그 결정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걸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 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TF, 그 상장지수 펀드 말이죠. 이게 여러 군데 나로 투자하기 쉽고 또 주식처럼 사고 팔기도 편해서요. 처음 투자 시작하실 때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느 시장 ETF를 고르냐, 여기에 따라 경험이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래 방식, 또 얼마나 다양한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내 상황엔 요게 좀 더 맞겠네 하고 감을 딱 잡으실 수 있게 저희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미국 ETF냐, 한국 ETF냐? 이거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가장 중요한 정보 위주로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걸음부터 떼보죠. ETF, 이게 정확히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겠습니다. ETF는 그 Exchange Traded Fund, 네 글자 그대로 상장된 지수 펀드죠. 특정 주가 지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나 미국 S&P 500 같은 거요.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특정 자산 가격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 주식이나 채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인데요. 이걸 개별 주식처럼 증권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펀드처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장점, 그리고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파는 거래 편의성, 이 두 개를 딱 합쳐놓은 거네요. 이야, 듣기만 해도 쏠릿한데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ETF가 특별히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S&P 500 따라가는 ETF 하나만 사도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그냥 나눠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둘째는 비용이 저렴해요. 보통 펀드 매니저가 막 열심히 굴리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운용 보수가 훨씬 낮거든요. 이 운용 보수, 영어로 expense ratio라고도 하는데 장기 투자할 때는 이 작은 비용 차이가 나중에 수익률에 그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투명성. 네, 이 ETF가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 매일 공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종류도 시장 대표 지수부터 반도체다, 바이오다 하는 특정 산업, 아니면 채권, 원자재, 정말 다양합니다. 분산 투자, 비용 저렴하고 투명하고 선택지도 많고, 와, 확실히 초보 투자자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가지시는 미국 ETF,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강점들이 있을까요? 미국 ETF의 그 가장 압도적인 장점이라고 하면요. 바로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니까 2,500개가 넘는 ETF가 거기서 막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대표 지수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클라우드, 우주산업 이런 혁신 테마 있잖아요. 아니면 특정 국가나 지역만 또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만 모아놓은 거. 심지어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 ETF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투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당장 S&P 500 따라가는 대표 ETF인 SPY, IVV, VO만 봐도요. 이게 조금씩 특성이 달라서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2,500개 이상이요? 와, 진짜 고르는 재미도 있겠지만 고민도 좀 깊어지겠는데요? 비용은 어떤가요? 아까 ETF 비용이 전반적으로 싸다고 하셨는데 혹시 미국 ETF가 특히 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정말 낮은 상품들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 투자할 때 이 보수 차이가 복리 효과랑 딱 만나면 마지막에 받는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S&P 500 ETF 중에 VO라는 게 있는데 연간 운용 보수가 0.03%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1,000만 원 투자해도 1년에 보수로 3,000원 나간다는 거니까 와, 진짜 저렴하죠.
이런 낮은 보수는 특히 장기로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큰 혜택입니다. 물론 SPY처럼 보수가 0, 0.9%,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단타 매매에도 유리한 ETF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이 충보수, expense ratio를 꼭 확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0.03%. 와, 거의 공짜 같은 느낌인데요. 이 다양성이랑 저렴한 비용은 정말 강력한 매력 포인트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동전의 양면처럼 미국 ETF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감수해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신경 써야 할 점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몇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들,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 시간. 이게 우리랑 정반대예요. 미국 시장이 보통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열려서 다음날 새벽 5시쯤 끝나거든요. 서머타임 때는 좀 달라지고요. 낮에 주로 활동하는 우리로서는 실시간으로 뭔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둘째는 달러로 거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환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환전 수수료가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건 환율 변동 위험, 즉 환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ETF 자체 가격은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툭 떨어지면 실제 원화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더 이득 볼 수도 있고요. 이 환율 변동, 이게 수익률의 꽤 큰 변수입니다. 셋째,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별도 증권 계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거래 방식도 국내 주식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금. 세금 제도가 우리나라랑 다른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국 ETF랑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미리 살짝만 말씀드리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배당금은 또 미국에서 15% 세금을 떼고요. 거래 시간 제약 있고 환전해야 하고 환율 신경 써야 하고 세금도 다르고 확실히 미국 ETF 투자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고 시작해야 됐네요.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시장이죠.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들, 이건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ETF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압도적인 편의성입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쓰는 원화로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 환전할 필요 없으니까 환전 수수료 안 들고 환율 변동에 막 직접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이제 한국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그 기초자산 가격 변동의 환율 변동 부분이 간접적으로 반영되기는 합니다만 또 여러분이 이미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국내 증권사 HTS나 MTS 앱이 있잖아요. 그걸로 너무나도 쉽고 익숙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간 역시 한국 증시 개장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딱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시장 보면서 투자할 수 있죠. 와, 확실히 접근성은 비교가 안 되게 좋군요. 근데 요즘 보면 한국 증시에도 미국 대표 지수나 나스닥 같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 꽤 많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든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 인기가 아주 많죠. 이런 ETF들은 미국 대표 지수가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그 성과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원화로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이런 해외 지수 추종 ETF 중에는 이름 뒤에 H라고 붙은 환해지형 상품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붙거나 UH가 붙은 비환 해지형 상품이 있어요. 환해지 H형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추가 비용, 해지 비용을 좀 내는 상품이고요. 비환해지 UH형은 환율 변동에 그냥 그대로 노출돼서 환차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환차손을 볼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원화로 투자하는데도 환율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 그거 흥미롭네요. 근데 한국 ETF도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본토 ETF랑 비교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투자할 때 유의할 부분,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량. 일부 한국 ETF는 미국 ETF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랑 수량으로 바로바로 사고 팔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또 사는 가격이랑 파는 가격 사이의 간격,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게 벌어져서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둘째는
추적 오차. 추적 오차라는 건 ETF가 실제로 따라가는 지수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쫓아가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지수는 1% 올랐는데 내 ETF는 0.95%만 오르는 식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오차는 운영보수나 펀드 안에서 거래할 때 드는 비용, 지수 복제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보통 미국 대형 ETF들보다는 한국 ETF의 추적 오차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상품 다양성. 이 측면에서는 아직 미국 시장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물론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국내 지수나 미국 대표 지수 위주로 좀 구성된 경향이 있죠. 마지막으로 세금 구조 역시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핵심만 미리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형 ETF는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붙는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시간, 핵심 비교 시간입니다. 미국 ETF와 한국 ETF, 과연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특히 그 세금, 비용, 편의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좀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차이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통화 및 환율. 미국 ETF는 달러, 한국 ETF는 원화. 여기서부터 환전이 필요한지, 환전 수수료가 드는지,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지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다음, 거래 시간. 미국 ETF는 한국 시간 밤, 한국 ETF는 낮. 여러분 생활 패턴이나 실시간 대응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겠죠. 비용, 즉 수수료. 운용 보수는 일반적으로 미국 ETF가 더 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한국 ETF는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대신 환전 수수료가 없고 국내 거래 수수료만 고려하면 됩니다. 요즘은 증권사별로 무료 이벤트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환전 자주 하냐, 거래 자주 하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배당, 즉 분배금. 미국 ETF는 분기 배당, 심지어 월 배당하는 상품도 꽤 많아서요.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 ETF도 분배금 주지만 지급 주기나 방식이 미국만큼 다양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금. 여기가 가장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미국 ETF는요, 매매 차익,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남긴 이익에 대해서 1년 동안 총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어요. 이걸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이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분리과세라고 하죠. 배당금은 미국에서 미리 15%를 떼고 줍니다.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산될 수도 있는데 미국에 낸 세금만큼 빼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한국 ETF. 이건 좀 나뉘어요. 만약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같은 거. 이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예요. 배당 소득세가 붙고요. 그런데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거요. 이건 매매 차익이랑 분배금 둘 다의 15.4%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득이 여러분의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랑 합쳐져서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편의성.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ETF가 압도적으로 편리하죠. 네, 별도 해외 계좌 만들거나 복잡하게 환전할 필요 없이 그냥 쓰던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바로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와, 세금 구조가 진짜 확 다르네요. 특히 그 매매 차익 과세 방식. 미국은 250까지 공짜, 넘으면 22% 따로 계산. 근데 한국 해외형은 공지 없이 15.4%인데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쳐질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벌 것 같다 이런 소액 투자자라면 일단 미국 ETF가 세금 면에서는 더 유리하게 시작하는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안 넘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 ETF의 그 250만 원 기본 공제 혜택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세금 걱정 없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투자 규모가 커서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훨씬 넘을 것 같다. 혹은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이미 많아서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ETF 해외형의 매매 차익 15.4%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딱 되면요. 여러분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최고 49.5%까지요. 지방세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미국 ETF의 22% 양도소득세, 이건 분리과세니까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세율 숫자 15.4%가 22%보다 낮네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내 전체 금융소득 규모랑 종합과세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음엔 15.4%가 더 싸 보여도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오히려 22% 분리과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와, 이거 진짜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확 달라지네요. 그리고 아까 강조하셨던 환율 변동성, 이것도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네. 환율은 정말 미국 ETF 투자의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운 좋게 달러가 막 강세일 때는 주가 오른 거에 더해서 환차익까지 보너스를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때는 힘들게 얻은 주가 수익률을 환차손이 깎아먹을 수도 있죠. 이 변동성을 내가 감수하고 관리할 수 있냐 아니면 아예 피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ETF 중에 아까 말씀드린 환해지형 H 상품이 이런 환율 변동 위험을 좀 줄여주는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실질적인 질문, 여기에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ETF가 더 맞을지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성향이랑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먼저 미국 ETF를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분들,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 성장이나 혁신 기술, 특정 테마에 직접 투자하고 싶으신 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으니까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시는 분, 연간 매매 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은 22%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배당금 현금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나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 단 환율 변동 위험이랑 해외 계좌 개설, 환전, 밤에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 이런 건 감수하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 ETF를 우선 고려해 볼 만한 분들, 투자가 완전 처음이라서 쉽고 편리한 접근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자 또는 소액 투자자분들, 원화로 바로 거래되고 쓰던 앱 쓰면 되니까요. 세금 계산이나 신고가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 비과세니까 정말 간단하죠. 환율 변동 위험은 좀 피하고 싶고 원화 자산 중심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 환해지형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매달 꾸준히 적립식을 투자하거나 분배금 자동재 투자 같은 걸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성향별로 딱딱 짚어주시니까 결정하는 데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투자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단계, 이걸 로드맵처럼 딱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실전 로드맵, 제가 4단계로 제안해 볼게요. 0단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점검, 내가 왜 투자하는가? 단기 자금, 장기 노후, 손실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얼마로 시작할까? 절대 잃어도 괜찮은 여유 자금,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모든 투자의 시작입니다. 남들 따라하는 투자는 정말 실패하기 쉬워요. 1단계, 국내 ETF로 연습. 제일 접근하기 쉬운 한국 시장 ETF 중에서요.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 따라가는 ETF 같은 거. 한 1, 2주 정도 아주 소액으로 직접 사보고 팔아보세요. 주식 거래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증권사 MTS 앱 쓰는 법도 익히고 실제 내 돈이 들어갔을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경험해보는 게 중요해요. 모의 투자도 좋지만 소액이라도 내 돈으로 해보는 경험이 훨씬 값집니다. 이때 운용 보수가 얼만지, 실제 지수 간 가격 차이, 추적 오차가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단계, 소수점 거래로 미국 ETF 맛보기. 요즘 대부분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이나 ETF를
1주 단위가 아니라 10,000원,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해요. 이걸 활용해서 미국 대표 ETF, 뭐 VOO나 QQQ 같은 거 딱 10,000원어치만 사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환전 과정도 경험하고 밤사이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느껴볼 수 있어요. 부담 없이 미국 ETF 투자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3단계, 꾸준한 적립식 투자 시작.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면 이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국 ETF든 미국 ETF든 여러분이 선택한 상품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세요. 증권사의 자동 매수 기능을 이용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시작 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처음에는 한국 ETF, 편리성랑 미국 ETF, 다양성 저비용, 둘 다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직접 경험해보면서 어떤 방식이 나한테 더 잘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답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ETF는 그 압도적인 다양성하고 낮은 비용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편의성이나 세금 쪽에서 고려할 점이 좀 있고요. 반면에 한국 ETF는 뭐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 그리고 단순한 세금 구조, 특히 국내형 이게 강점이지만 상품 선택의 폭이나 비용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여러 기준들 있잖아요. 투자 목표, 자금 규모, 편의성 선호도, 세금에 얼마나 민감한지,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이어야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음에는 반드시 부담 없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이 ETF 투자에 첫발을 내딛는데 정말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다는 게 단순히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미국 시장 안에서도 시장 전체를 담는 S&P 500 ETF로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확신하는 특정 산업,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ETF에 좀 더 집중 투자할지 이 초기 선택이 투자 경험이나 또 위험 감수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